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가르는 자연 경계이다. 그런데 백두대간 너머 호남 동부 지역에서 대가야의 유적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대규모 산성과 봉수대들, 그리고 수많은 대가야 고분들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 유적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들은 강성했던 대가야의 힘을 상징한다. 백두대간 너머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들, 그것은 잊혀졌던 대가야의 백두대간을 넘는 복성이 이제는 예로부터 함양과 남원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다. 복성이제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아막산성. 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은 길이가 630m에 달한다. 가야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먼저 초축을 했었고, 이 성을 언제 어떤 세력이 쌓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와 신라가 이곳을 두고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원시 아영면. 잡목에 덮여있는 고분들을 볼 수 있다. 고분 주변이 포도밭으로 경작되면서 봉토가 대부분 깎여나가고 봉분의 형태마저 알아보기 힘들다. 이 고분의 매장 주체부로 추정이 되는 허리가 잘려나간 부분에 드러나 있는 벽성만이 이곳이 무덤이었음을 확인해준다. 이곳에는 원래 10여 개의 대형 고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80년 초 88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중에 한 길을 발굴 조사했다. 발굴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곳에서 5세기 초의 것으로 보이는 토착 세력의 토기와 함께 대가야 양식 토기가 상당수 출토된 것이다. 토기와 함께 출토된 철제 투구와 목가리개, 은상감 환두대도 역시 대가야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분군에서 1.7km 떨어진 두랑리. 이곳 야트막한 산자락 위에서도 40여 개의 고분들이 확인됐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름이 30m에 달해 마치 작은 숲처럼 보인다. 두랑리 고분들 역시 대부분 크게 훼손됐다. 두랑리 1호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무덤은 봉토가 잘려나가고 그 위에 콩들이 심어져 있다. 이제 두랑리 2호분이라고요. 잡목과 수풀에 뒤덮여 있는 이곳이 두랑리 2호분이다. 언뜻 봐서는 봉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고분의 내부 구조는 여기가 남북으로 해서 트렌치를 넣은 상태에서 바로 이 즈음에서 연도 입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지난 1989년 전북대 팀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 결과 두랑리 2호분은 돌들을 다듬어 쌓아 올린 구울식 돌방 무덤으로 확인됐다. 무덤에는 약간의 철기류와 토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점은 남아있는 토기들이 대부분 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대가야 양식 1색이라는 것이다. 대가야 세력이 만든 고분은 장수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전북 장수군 계남면. 이곳에는 해발 700m에 달하는 침령산이 자리하고 있다. 봉우리 위에는 산 정상을 둘러싼 침령산성이 남아있다. 대부분 허물어지고 일부만 남았는데 전문가들은 축조 방식으로 보아 6세기 백제가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그런데 이 침령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너 군데 지역에서 대가야 고분군들이 발견됐다.
장계분지의 한 산자락 위에서도 20여 개의 고분이 발견됐다. 삼복리 고분군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고분은 훼손되고 겨우 2개만 남아있다. 그나마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크게 훼손됐다. 도굴꾼에 의해 봉분이 파헤쳐지고 그 위에 무덤 덮개돌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1999년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대부분 대가야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토기들이다. 이러한 유물은 5세기 후반 대가야가 장수 지역에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가야계 고분들이 백두대간 넘어 남원, 임실, 장수, 진안에까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 동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고분들은 문헌 기록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대가야의 숨겨진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고령 시내를 병풍처럼 감싸 안고 있는 주산 능선 위에는 거대한 고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낙타 등처럼 솟아오른 수십 개의 봉분들, 바로 대가야 왕족의 무덤들이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1920년 일제강점기 때 처음 발굴됐다. 그 후 발굴을 빌미로 많은 유물들이 도굴되고 무덤은 훼손됐다. 지난 70년대 후반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지산동 고분군은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됐다. 대가야 고분들은 대부분 산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대가야인들은 왜 이렇게 높은 산 능선 위에 고분을 만든 것일까? 지산동 고분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은 44호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봉분의 높이는 6m, 지름은 무려 27m에 달한다. 지난 1977년 이 무덤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로 드러난 무덤의 내부, 그것은 거대한 순장 무덤이었다. 무덤 중앙에 깊이 2m, 길이 9m에 이르는 크기로 땅을 파고 잘 다듬은 돌로 벽을 쌓아 주인공을 묻을 돌방을 만들었다. 이 돌방에는 주인공과 2명의 순장자가 함께 묻혔다. 주인공을 위해 부장품만을 넣는 돌방 2개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 주인공의 돌방 주위로는 32개의 작은 돌방이 둘러져 있는데 여기에 순장자가 한 사람씩 묻혔다.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수준 또한 대단하다. 뛰어난 철기 기술을 보여주는 갑주류와 곡선의 부드러움과 우아함이 묻어나는 토기는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품들은 무덤 주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도 출토됐다. 고령에서 출토된 토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명문은 당시 대가야의 왕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주산 능선 남쪽 끝자락의 고화동 벽화 고분, 6세기경에 축조된 대가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무덤 내부는 잘 다듬은 돌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그 위에 회를 칠한 돌방 무덤이다. 여기에 벽화를 그렸다. 벽에 그린 그림은 대부분 지워졌지만 일부 벽면과 천정에는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불교가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 대가야의 성장 기반은 무엇일까? 경남 합천 야로면에 있는 한 야산.
예, 석축이 보이죠. 이 석축 있는 최근 이곳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됐던 제철 유적이 확인됐다. 철 생산했던 유적. 이 야로 지역은 조선시대 3대 철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요 일대에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세공으로 매년 정철 9,500근을 바칠 정도로 풍부한 철 생산지였다. 지금은 합천군에 속하지만 삼국시대에는 고령군에 속해 이 지역은 대가야의 세력권이었다. 대가야의 성장 기반은 바로 풍부한 철산지와 뛰어난 제철 기술에 있었다. 이처럼 철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가야는 5세기 중엽부터 고령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경남 거창군 개봉동 고분군. 산능선 위에 대형 고분이 우뚝 솟아있다. 무덤의 입지와 형태로 볼 때 전형적인 대가야의 무덤 양식이다. 이곳에 대가야의 세력이 진출했었음을 확인해주는 고분군이다. 거창에서 자동차로 달리길 30여 분. 함양군 백천리에서도 20여 기가 밀집해 있는 가야계 고분군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무덤들도 크게 훼손돼 있다. 봉분 위에는 공장 시설이 들어서 있고 봉토는 대부분 잘려나갔다. 숲속에 남아있는 고분들 역시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여기저기 도굴구멍만 퀭하게 뚫려 있다. 1980년 발굴을 통해 함양 지역의 세력들은 고령 대가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물이 고령에서 직접 만들어서 옮겨진 것들이었다. 함양은 대가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였다. 5세기 초 경남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대가야는 이를 발판으로 백두대간 넘어 호남 동부 지역까지 그 세력권을 넓혀 나갔던 것이다. 서해안에 말머리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변산반도의 서쪽 끝자락, 전북 부안군 중막동이다. 이곳에는 목조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다. 수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바다에 인접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수성당에서는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선 예로부터 항해의 안전을 비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다. (1991년) 수성당 뒤편 공터를 발굴한 결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나왔다. 제사와 관련된 유물들이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이곳에는 당시 중막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제사에 사용됐던 대형 토기류와 그 속에 담겨 있던 모형 돌칼, 철 제품들이 함께 나왔다. 그중 눈에 띄는 유물이 있다. 대가야 특색인 물결무늬가 선명한 대형 토기와 제사에 사용한 대가야의 원통형 그릇받침이다. 그렇다면 경북 내륙 산간에 고령에 기반을 둔 대가야가 서해안의 끝인 전북 부안 중막동까지 어떤 길로 왔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령에서 낙동강을 이용해 하구에 있는 김해까지 나아가 남해를 돌아 중막동으로 가는 길이다. 고령의 대가천은 낙동강 본류와 연결된다. 낙동강 큰 물줄기를 타고 대가야인들은 바다로 쉽게 오갈 수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낙동강을 이용하는 바닷길이 막혔다면 육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백두대간의 60년과 치제를 넘으면 임실까지 갈 수 있다. 거기에서 다시 호남정맥을 넘으면 중막동까지는 별다른 장애 없이 평지를 통해 가는 길이 연결돼 있다. 동으로는 신라, 서로는 백제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대가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다. 바로 섬진강 루트를 통해 남해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다.
대가야는 섬진강 루트를 뚫기 위해 고령에서 계속 서진해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권을 확장해 갔던 섬진강 루트 주변에 밀집해 있는 산성들. 그것은 섬진강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 대가야가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야가 섬진강 루트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해와 마주한 전남 여수 미평동. 이곳에 주목할 만한 산성이 있다. 고락산성이다. 백제가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락산성은 남해 바다에서 무트로 이어지는 길을 조망할 수 있는 요새다. 이게 이제 또랑이가. 그런데 성벽 안쪽에 있던 배수구터를 발굴하던 중 대가야 유물이 발견됐다. 뚜껑 있는 대가야의 못 긴 항아리를 비롯해 대가야 토기 10여 점이 출토된 것이다. 이것은 6세기 전반 이전 이 지역에 대가야 세력이 진출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가야는 섬진강 루트를 뚫고 남해 바다로 나아가 일본과 교류했고 중막동을 거쳐 중국과도 독자적인 교역 루트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은 대가야가 개척한 새로운 대외 교역 루트였던 것이다.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분리. 완주와 진안을 이어주는 쌀이고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해발 500m의 봉화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산의 정상에는 삼국시대 봉수대가 복원돼 있다. 이 주춧돌은 원래 모습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높은 그렇게. 가로 10m, 높이가 5m에 이르는 거대한 봉수대다. 예, 대체로 뭐 그 돌을 많이 사용을 했던 이게 여기가 봉수대 자리인가요? 그러시죠. 이게 정비 복원된 그 봉수대 위 화구가 놓였던 자리다. 화구는 없어졌지만 이곳이 봉수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게 왜 그때 쓰던 숯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봐서는 이게 안정된 그 흙 위에 이게 숯이 쌓여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당시에 사용됐던 걸로 추정되는 이 숯이 되겠구만요. 위에 뭐 숯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 예. 여기에 토기편이죠. 남아 있구만요. 봉수대 주변에는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흩어져 있다. 그중 상당수는 대가약의 토기편.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해발 846m의 고남산. 이 산의 정상에서도 봉수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봉수대는 대부분 무너져 훼손됐지만 봉수대로 쓰였던 석축의 일부는 뚜렷이 보인다. 이 봉수대에서도 백제계 토기편과 함께 대가약의 토기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 토기편인데요. 그 지금까지 그 전형적인 가야 토기로 알려진 아마 그 장경호편의 어떤 경부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부 돌대 사이에 그 아주 정교한 그 밀집 파상문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야 토기편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적지 않게 이런 봉수나 그 산성에서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진안과 남원, 장수 일대에서 40여 개가 넘는 봉수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쪽의 진안 봉화산 봉수대에서 남쪽의 남원 고막산 봉수대 사이에 자리한 40여 개의 봉수대. 고려시대 이후 체계화된 중앙봉수 체계에서 이 지역의 봉수대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사용된 봉수대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봉수대는 언제 어떤 세력이 만든 것일까? 일본 서기에 그 의문을 풀어줄 내용이 담겨 있다. 6세기 초반 반파, 즉 대가야와 백제가 기문과 대사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기문과 대사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학계에서는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집중 출토되는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일대에 자리한 소국을 기문, 그리고 섬진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는 하동 지역을 대사로 보고 있다. 기문과 대사를 연결하는 섬진강 루트. 섬진강 루트는 일찍이 백제가 진출해 일본과의 교역로로 이용하던 곳이다. 이런 사실은 문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세기 후반 근초고 왕이 하동을 장악하고 왕복하는 길에 역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5세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까지 옮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이 틈을 이용해 대가야가 섬진강 루트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6세기 백제가 국가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백제의 무령왕은 대가야가 장악한 기문 대사 지역의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무령왕은 외의 세력도 포섭한다. 이러한 백제의 움직임에 대가야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다. 일본 서기에는 대가야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지금의 진주에서 하동 그리고 광양까지 이어지는 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섬진강 하구인 하동 지역에 위치한 고소산성. 섬진강물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이곳 하동의 고소산성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가야의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서기의 축성 기록을 근거로 대가야가 백제와 외 대비에 쌓은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같은 시기 대가야가 봉수대와 식량 창고를 세워 일본에 대비했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이다. 기록대로라면 섬진강 중상류 지역의 봉수대는 대가야가 쌓은 봉수대일 가능성이 크다. 대가야는 진안, 임실, 남원, 장수로 이어지는 기문 지역에 봉수대를 설치해 백제와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봉수대는 섬진강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남진하는 백제와 서진하는 대가야가 무력 충돌까지 불사했던 6세기 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가야와 신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낙동강. 낙동강에 바로 인접한 봉화산 정상부에는 대가야가 설치한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낙동강을 넘어 대가야로 진격해오는 신라의 군사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562년 9월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낙동강을 건너 고령으로 진격해온다. 대가야는 고령 왕궁을 중심으로 외부로 통하는 길목마다 10여 개의 산성과 봉수대를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왔다. 신라군은 달성 지역이나 장령 지역에서 올라와 대가야의 왕궁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와 산성으로 튼튼한 요새를 갖춰 놓았던 고령의 대가야. 그러나 대가야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신라에 항복하고 만다. 대가야가 이렇게 힘없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가야는 섬진강 루트를 백제에게 빼앗긴 6세기 초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대가야는 대외 진출로를 상실하고 외와의 교역권도 잃게 된다. 계속되는 백제의 압박에 위기를 느낀 대가야는 친신라 정책을 편다.
522년에는 신라와 결혼 동맹까지 맺는다. 그러나 결혼 동맹은 불과 7년 만에 깨진다. 529년에 이른바 변복 사건이 그 원인이었다. 이후 신라의 야심은 본격화된다. 551년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로부터 탈환한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해버린다. 신라의 배신에 격분한 백제의 성왕은 대가야와 외세력까지 동원해 신라의 관산성으로 진격한다. 충북 옥천. 신라로서는 이 지역이 새로 점령한 한강 하류 지역을 연결해주는 전략적 요충지다. 여기에 관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다 무너져 내리고 흘러내린 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앞에 좀 보이네요. 예, 지금 여기 지금 현재도 지금 돌도 신라와 있는데 백제연합군은 소리가 잘안 554년 관산성에서 국군을 건 대규모 전투를 벌인다. 연결돼 있고요. 요 부분에서 밑에 백제연합군의 관산성 점령으로 승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백제 성왕이 기습 공격을 당해 죽게 된다. 이것은 백제연합군의 참패로 이어진다. 관산성 전투와 관련해 이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게 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백제연합군의 전사자는 29,600명. 관산성 전투의 참패는 대가야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경남 창녕군 교동 고분군. 이곳은 가야 연맹의 또 다른 소국이 자리했었던 지역이다. 신라 진흥왕은 561년 창녕 가야 세력을 공격해 멸망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척경비를 세웠다. 비석에는 영토를 확장한 사실과 당시 왕을 수행했던 장수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창녕에 결집한 신라군은 562년 고령으로 진격한다. 대가야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한다. 500여 년 가야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대가야가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춘 것은 5세기다. 멸망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가야는 신라 백제와 맞서 고대 국가로 발전했던 강력한 세력이었다.